신뢰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이렇게 볼 때,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봅니다. 크게 두 가지를 보는데, 첫째는 뭐냐면, 권력입니다. 권력이에요, 권력. 칼을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죠. 그 사람의 지위가 어떤 지위에 있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파워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살 수 있나요? 못 살잖아요. 권력과 함께 뭐가? 금권, 권력과 함께 경제력이 필요해요. 경제력. 권력과 함께 경제력이 있어야 이 두 가지를 묶게 되면 우리가 그때 묶을 속자 쓰게 되면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크레디트라고 하는 것 속에 크레디트에 요것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요것도 있어야 돼요. 크레디트에는요. 여러분 보증보험이라든지 가면 이런 거 쓰는데 이런 데 가도 그 사람 재산 많은 가지고 행위는 그 사람 지금 어느 위치에 있지 이것도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그래서 이 힘입을 려자라고도 하고 신뢰할 려라고도 하는데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가 경제력은 얼마나 튼튼하냐 이걸 보고서 그의 크레딧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 정도 같으면 내가 돈 빌려줄 수 있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에서 돈 빌려주면 띄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뭘 하지 말라, 돈 빌려주지 말라 그러거든요. 돈 빌려주면 그때 돈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친구도 잃어버리니까 돈을 빌려주지 말라 그럽니다. 그냥 주는 건 오히려 괜찮은데 빌려주는 거는 조심하라는 거죠. 금권과 권력과 그 재력을 함께 다 고르게 갖추는 사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신뢰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신뢰가 어디에까지 미치냐면 이게 미칠 급자는 어떻게 쓴 거지? 사실 오른손으로 앞에 가는 사람을 붙들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 인자죠? 이렇게 사람 인자고 고개를 약간 숙이고 이렇게 따라가는 그 모습, 옆모습을 갖다 찍은 것, 그려놓은 게 미칠 급자예요. 뒷사람이 앞사람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칠 급자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건 상형 문자인데 그 신뢰가 만방에 근데 그 만방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1만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제가 여기 가만있어 보자는데 핸드폰 어디 갔죠? 여기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렇게 머리가 나빠가지고 뭘 외울 때 제가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외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게 더 어렵던데. 네, 요거 제가 써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게 더 어렵던데. 그래요? 네. 왜 천대씩? 그 맞으시면 10, V, 12, 100이고, 100의 100이 만이듯, 100의 100이 만이듯, 제가 어렸을 때 써가지고 했어요. 만에 만은 억이고, 만에 만은 억이고, 억의 억은 경이라. 억의 억은 경이라. 또 그 다음에 경의 경이 구라면 경의 경이 구라면 구의 구는 불가사. 구의 구는 불가사. 그 다음에 불가사의 그대로 그러면 여러분 좀 보세요. 그냥 그대로 불가사의 그대로 무량대수 앉았네. 무량대수 앉았네. 이제 어떤 분이 입춘우수 경치춘 청명보고 입하소만 망령만지소로 해서 입주셔서
백로축은 한우상의 동서도 등지 사완전이 24일을 갖다가 노래를 만들어서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거 할 때 10에 10이 100이고 10에 10이 100이에요. 10을 10으로 곱하면 100이잖아. 100에 100은 100에 100이 만이듯 100을 100으로 곱하면 만이잖아요. 만에 만은 억이고 억의 억은 경이라 경자는 이렇게 쓰죠. 서울경자 쓰죠. 그 다음에 경의궁이 구라면 구자는 이렇게 쓰죠. 이게 도란 구자 씁니다. 경의궁이 구라면 구의 구는 불가사. 불가사 불가사의의 뜻이에요. 불가사의 그대로가 뭐냐? 무량대수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무량대수라는 것은 무량대수는 10에 68 자승이에요. 일 뒤에 자연수 뒤에 동그라미가 68개 들어가야 불가사의예요. 무량대수예요. 엄청나잖아요.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어렸을 때는 해가지고 저 혼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외우고 다녔어요. 이걸. 천재시대요. 천재가 아니니까 이렇게 외우고 다녔죠.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일식 백천만억조 경해시양 구간정 제극항사 아승지 그 다음에 나유불가 무량수 이제 28자라서 그렇게 좀 해요. 요즘은 제가 달리 좀 여기 이제 요거하고 좀 다른데 그건 이렇게 쓰죠. 이건 7자씩이에요. 일십 백천 만억조 경해 시양 구간정 제극 항사 아승지 나유 불가 무량수. 그래서 일십 백천 만억 조까지는 알죠? 네. 이제 잘할 거예요. 그 다음에 조의 만배가 경이고 경의 만배가 해고 해의 만배가 시고 시의 만배가 양이고 양의 만배가 구고 구의 만배가 간이에요. 간의 만배가 다시 1만배가 정이고 여기 만기 만자예요. 그 다음에 정의 만배가 제고요. 그 다음에 제의 만배가 극이에요. 그 다음에 극의 만배가 항하사예요. 왜 겐스강 항하사 나오잖아요. 그게 항하사가 10에 52자승이에요. 엄청난 거죠? 이 10 뒤로다가 동그라미가 자연수 뒤로다가 52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 아승지는 뭐죠? 항하사 다음에 아승지니까 아승지는 항하사에 또 만배니까 52에다가 내면 56이죠? 10에 56자승이에요. 나유는 다시 여기서 또 4배로 올라가니까 10에 60자승이고 불가사의는 10에 64자승이고 무량대수는 68자승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보통 이 정도가 되면 10에 68자승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 지구만이 아니고 온 우주에 모든 한 물질, 비물질, 암흑물질, 뭐 암흑에너지 다 모아가지고 그걸 0.0001g으로 나눠가지고 계산하다가 이 숫자가 안 됩니다. 엄청난 숫자거든요, 이게요. 하여간 이 우주에는 모든 물질, 비물질, 에너지, 암흑에너지, 하여간 모든 다 갖다 해서 그걸 0.00000g으로 해드려도요, 이 숫자가 안 돼요. 무량수까지 안 올라갑니다. 그만큼 엄청난 수예요, 이게요. 근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걸 위해서 10에 12, 100이고 100에 100이 만이들 만에 만은 억이고 억의 억은 경이라 경의 경이 구라면 구의 구는 불가사 불가사의 그대로 무량대수 앉았네. 근데 무량대수 불가사의 다음이 무량대수예요. 요거 무량대수는 불가사의의 딱 만배예요. 또 만배. 근데 여기는 그걸 이제 불가사의가 있고 무량수가 있는데 64자승이고 68자승이니까 만배잖아요. 그래서 일십백천만억조 경외시양 부관정 제극항사 아승지 나유불가무량
28자로 딱 이렇게 7자씩 하니까 외우기가 좋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이제 외워가지고 다니는데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외우고 다니세요. 어렵죠? 네, 어려워도 그래도 여러분 좀 물리를 좀 한 사람만 외우시면 돼요. 모르게 외워요. 아니, 이게 다 쓸모가 없어. 조만 넘어가 쓸모가 없어요, 거의. 조만 넘어가 쓸모가 없어요. 우리나라 전체 국부를 갖다가 우리나라 전체 국부를 우리나라 한국 화폐로 계산했을 때 달러가 아니고 한국 화폐로 계산했을 때 아무리 우리가 그 계산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남한에 있는 전체 국부가 이제는 돈 되는 거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하여간 모든 이 지하 자원까지 다 하더라도 얼마가 당연히 안 되죠. 2경도 안 돼. 2경도 안 돼. 1경 좀 남짓이에요. 1경 달러가 아니고 1경 원이에요. 1경은 전부밖에 안 돼.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미국 몇 명이 5천만이잖아요. 5천만인데 한 사람당 2억씩을 나눠주면은 그게 1경이에요. 한 사람에게 2억씩이에요. 그럼 5식구면 10억이에요. 10명이면 50억이죠. 10명이면 20억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100명이래 200억이에요. 그런데 그게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많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다 따지면 1경으로밖에 안 돼. 하나 2억 원씩 나눠줘도요. 근데 우리 2억 원씩 가지고 있나요? 빚 다 갖고 나면 없어요. 빚 갖고 나면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2경이라고 하는 것은 빚까지 포함해서요. 빚까지 포함해서지 빚을 빼놓고서 하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돈은 우리가 국민 전체에 다 아무리 계산하더라도 하나에 2억씩 안 돌아갑니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경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이 경을 이렇게 많이 계산했으니까 이 68자승 같은 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거죠. 여기서까지 하고 좀 쉬었다 또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저 하겠습니다. 얘를 조용해야 돼. 그거 이제 가서 할 거예요. 만방까지 하는데 만방. 여기 만 얘기하다 볼게요, 그냥. 숫자로 나가버렸네. 만이라는 게 많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다고 해서 만이에요. 많다. 그게 많다의 만하고 같아요. 이건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연가까지 들어갔어요. 만이라는 게 많다의 뜻의 그 만하고 같아요. 소리값이 같아요. 그래서 많다예요. 그리고 만이라는 게 뭐냐면 저는 아프리카 쪽에 가서 52개월 살았는데 그 동아프리카 탄자니아 내륙 쪽으로 좀 들어가면 그냥 다레살람이 이제 항구 도시인데 항구 도시에서 내륙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황무지들이 참 많습니다. 황무지들이 많은데 황무지들이 많은 것만큼 거기 또 뭐가 많이 사냐면 척박한 땅인데도 전갈이 그렇게 많이 살아요. 스콜피온이죠. 전갈이 많이 사는데 정말 독한 전갈은 아니고요. 네? 조그마한 전갈, 새끼 전갈들, 애기 전갈들 그런 전갈인데 예, 전갈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때는 이렇게 가서 항상 우리가 모기장을 치고 잠을 자는 게 모기 때문에 모기장을 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때문에 모기장을 치냐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두두두두 떨어져 버리니까 그놈들이 그게 전갈 같은 경우는
물어요. 물죠. 예, 당연히 물죠. 쏘죠. 어떻게 생겼어요? 예? 인간이 어떻게 생겼어요? 전갈 모르세요? 전갈 일단 지금 잘 인터넷에가 찾기 없이 나옵니다. 근데 또 도롱뇽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여간 좀 도마뱀처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게 좀 무섭죠. 근데 그 촉수가 있어가지고 그 꼬리로다가 이렇게 쏘옵니다. 그럼 독이 좀 있는데 그래도 애기 전갈은 그렇게 사람이 죽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애기 전갈은요. 근데 이렇게 자다가 보면 두두두두두 떨어져요. 그게 뭐가 없으면요. 모기장을 안 치면 모기 때문에 무서워서가 아니라 전갈 때문에 무서워서 모기장을 칩니다. 사실은요. 그러면 이 전갈이 얼마나 많냐면 전갈이 그렇게 위에가 일만만처럼 이렇게 촉수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일만만자 그렇게 되는데 요거 일만만자 그런 뜻도 있지만 풀숲에 이게 초두 밑이잖아요. 그죠? 초두 밑에. 이 초두 밑에 보니까 꼬리 긴 원숭이가 이게 꼬리 긴 원숭이 우자예요. 밑에 게 꼬리 긴 원숭이가 일본에만 많이 살아요. 이거는. 꼬리 긴 원숭이는 일본에 많이 사는데 이 꼬리 긴 원숭이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그래가지고 1만 만자가 생긴 거예요. 스콜피온도 말도 있지만 스콜피온보다는 전갈보다는 원래 그 한자는 그 숲속에 원숭이가 때로 몰려다닌다는 그런 뜻은 이제 나온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많다. 만자하고 이 만자하고 발음이 같기 때문에 만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해요. 제 얘기입니다. 근데. 만방인데 방자가 이게 모방자잖아요. 전궁 방방곡곡 할 때 이 방자 쓰거든요. 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런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 골곡자는 방방곡곡에서 곡자를 그냥 어떤 그 마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방곡이라고 방방곡곡이라고 하면은 아주 전국 어디나 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신뢰가 덕화는 초목이까지 입히고 덕화는 신뢰는 만방에 미치더라. 이렇게 이제 이게 그 말입니다. 왕이 정치를 잘하면요 이런 게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이번에 저는 정말 27일날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번 27일날 정말 우리나라가 종전선언을 해서 다시는 휴전이 아니라 종전선언을 통해 가지고 다시는 앞으로는 평화로만 나아가는 그런 게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정말 세계 노벨 평화상을 타고 옛날에 지금 만약에 노벨 평화상을 탄다면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은 이게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그런 게 좀 됐으면 싶어요. 네, 그 다음에 개차 신발은 4대 오상이라고 할 때 개차 신발. 이건 그 전에 읽을 때마다 개차 신발이 뭐요? 개차 신발. 네. 개차 신발. 덮을게. 있겠자 맞나? 덮을게자 맞나? 초도 밑에 맞네. 덮을게 2차 몸신 털업발. 발자가 복잡해가지고요. 털업발. 네. 그 다음에 여기 점이 하나 있네. 털업발. 그 다음에 개체를 털었고, 그 다음에 4대 오상이라고 그러죠. 4대 오상. 여기까지만 오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몸뚱아리를 이렇게 보니까 이 몸뚱아리는 뭘로 되어 있냐 하니까 4대로 되어 있고 5상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4대는 몸의 구조이고요. 몸의 구조가 몸이 뭘로 이루어졌을까? 지수상으로 이루어졌네. 5상이 뭘까? 인의의 지신이네. 그래가지고 정신적인 세계고 요거는 육체적인 세계예요.
이 몸을 보니까 이 몸을 그렇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대개 모든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털어까지도 다 4대요 오상가라고 하는데 이 말 속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과학과 생물과 철학이라는 것들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덮을 깨자를 보게 되면 이게 사람은 그 피를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생명은 어쨌든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이 아니라면 당연히 동물은 다 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피가 흐르는 데가 어디로 흐르냐면은 몸속을 흐른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갈 것자가 흙 밑으로 흙 속으로 이렇게 그 우리가 보통 보면 이게 물이 흘러간다고 했을 때 이게 법법자잖아요. 물이 흘러간다면 물이 어디로 흘러가냐면은 땅 속으로 흘러가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겉으로 오면 뭐 양쯔강이라든가 황허라든가 미시시피 강이라든가 무슨 뭐 우리 낙동강이라든가 이런 강처럼 겉으로 이렇게 흐르는 강도 있지만 실제 그 강은 땅 속으로 흐르는 물에 비하면 아주 소량이라는 거죠. 실제는 땅 속으로 사사롭다고 하는 건 뭐죠? 잘 눈에 띄지 않게 공적이지 않게 흐르는 거예요. 강물이라고 한강물 같은 공적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 한강물은 인정을 하지만 이건 인정이 안 되는 땅 속으로 흐르는 건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땅 속으로 흐르는 물인데 땅 속으로 흐르는 물이 뭐냐? 바로 법이라는 거죠. 땅 밑으로 사사롭게 흐르는 물이 뭐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여기 그런 것보다는 풀이 우거지고 그리고 풀이 우거진 정말 그런 자연 속에서 대자연 속에서 땅 밑으로 흐르는 그러한 이 물의 세계처럼 우리 어떤 인간의 모든 것은 겉모습과 달리 속으로는 다 뭐가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대개개자는 그럴 텐데 나중에 이걸 갖다 덮을깨라고 쓰게 됐습니다. 대개개자인데 덮을깨라고 그래가지고 쓰게 됐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쓰나? 이런 혹시 이렇게 쓴 거네? 부계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부계? 요거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그래요. 요게 또 있는데 요걸 빼버리고 세서 복개공사라고 하는데 복개 도랑 무늬를 덮어가지고 하는 게 복개공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복개라고 쓰기도 하지만 이외에 요걸 쓰기도 해요. 이걸 쓰기도 해요. 이걸 쓰는데 부계공사라고 하는 게 원래 맞다고 그래요. 이건 덮을 부자니까. 그런데 이 개자를 갖다 쓰기도 하고 다른 데 도랑 개자를 쓰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게 다 덮는 거예요. 덮을 부, 덮을 개. 근데 도랑이 흐르는 그 도랑을 덮어가지고서 국어를 덮어가지고 이제 하는 것도 우리가 부계공사라고 하는데 지금은 다 부계라는 말을 안 쓰고 다 복계라고 다 쓰죠. 복계라는 말을 씁니다. 요게 여러분 이게 신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독. 이 신독이란 말을 신독이라고 읽지요 보통. 신독인데 신독이라는 말이 어느 나라 말인지 아세요? 여기는 인도 철학 안 하셔서 잘 모르시죠? 이게 건독이에요. 예, 읽을 땐 건독으로 읽어야 돼요. 나라 이름 건자예요. 몸신자가 아니거든. 같은 몸신자로 써놓고도 읽기는 나라 이름 건으로 읽어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쪽에가 스탄이라는 데가 다 중앙아시아인데 지금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가 거기 가면 이제 간다라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간다라에는 유명한 게 있죠. 간다라 미술이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불상 간다라인데 이 간다라를 갖다가 중국 사람들이 건독을 쓴 거예요.
건독인데 이 독이라고 하는 것은 달아의 뜻이 있죠. 달아. 그래서 건달아의 뜻이죠. 근데 건달한데 이제 저기 영어 표기는 간달아로 되어 있지만 건달한데 건독이라고 써놓고 신독이라고 써놓고 건독을 읽는데 이게 간달아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저기 보면 옛날에 원일봉 교수가 제가 여기 내가 대학 갔었을 때 이제 동대 가서 이렇게 이제 청강을 따라 이렇게 하는데 하면은 맨날 읽을 때 그 양반 인도 철학을 한 양반에도 불구하고 꼭 신독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아닌데 그때도 제가 저건 아닌데 왜 저걸 신독으로 읽지? 건독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요거는 나라 이름을 할 때는 건독으로 읽고 건독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어디에 간다라는 간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건 진짜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몸신자가 나왔는데 이 몸신자는 임신한 여인을 표현한 상형문자예요. 임신한 여인을 표현한 상형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임신하면 배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걷는 모습이 이렇게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근데 이걸 상형문자로 보는 사람이 이제 저 같은 상형문자로 보는데 상형문자로 아무나 듣습니다만 요건 상형문자가 맞습니다. 임신한 사람이 배를 끄라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이걸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한 몸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비대한 몸을 의미하고 터럭이라고 하는 건 저 같은 경우에 수염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수염이 많이 더부룩하게 난 사람을 갖다가 얘기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죠. 그래서 저는 배도 나오고 수염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신발이 저예요. 신발이 저예요. 이게 신발은 개차 신발은 다 뭘로 되냐 4대 5상이라고 하는데 이 차라고 하는 게 참 재밌습니다. 차라고 하는 게 왜 차자에다가 이 머물지 그칠 지자에다가 왜 이거 썼을까? 변화할 마자를 썼을까 하는 게 뭐냐면 모든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되면 바로 내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게에서 지금 여기서 이 차자잖아요. 바로 지금 여기서 모든 변화는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야를 떠나서 now here라고 하는 지금 여기라고 하는 걸 떠나가지고 어떤 변화도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now here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변화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자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개 이 몸이라고 하는 건 보니까 결국은 4가지 큰 요소와 5가지의 숭상할 만한 숭상이 아니라 항상하다고 느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는 건데 몸이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 늙어가지고 점점 이렇게 죽음으로 가기도 하고 병 없던 건강한 사람이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봄이 여름을 거쳐서 가을로 가면서 쇠락을 가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하지만 무엇은 아니죠? 인의예지신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세계만큼은 항상 그대로 해가지고 이 산자는 항상 먼저 쓴 거예요. 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대가 뭐예요? 대는 크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대가 뭔지 아시죠? 지구 이게 세상이라는 뜻이고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냥 하나의 사각으로 그리기는 했지만 세상이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게 되면 나라 국자가 되잖아요. 이것처럼 여기다가 또 이렇게 이거 쓰게 되면 애워쌀 유자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뭐가 있죠? 이 속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 큰 게 들어있다는 뭐예요? 이거는? 인이에요. 인이라고 하는 거는 시인자예요. 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포 핵이라고 보죠. 세포 핵이 인이에요. 이 세포 핵은 사실은 엄청 작고 DNA 속에서도 DNA 속에서도 가장 모든 DNA 속의 세포 핵을 갖다 얘기했는데 그게
엄청 크다고 느끼는 거죠. 이건 크다는 뜻보다는 중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100조 개의 세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세포 하나마다 속에 들어있는 핵의 세계를, 핵에 담겨있는 DNA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이나 이런 쪽에 보면 이제 특히 아마존 뭐 그쪽도 그렇지만 거기는 그러니까 암에 걸리는 확률이 꽤 많지 않답니다. 그건 제 얘기가 하는 건 아닌데 암에 걸리는 확률이 많지가 않대요. 그리고 그런데 암에 걸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찍 죽는데요. 왜? 암에 걸리진 않는데 그만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빨리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40세 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의학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지금은 다 80세를 넘게 거의 산다고 보는 거잖아요. 80세 넘게 살거든요. 근데 그 대신 우리는 질병이 또 많아요. 그러면서 워낙 의술이 발달할수록 거기에 질병이 많이 이제 되는데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 겉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의사들 이야기인데 의학적으로 있는데 겉으로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다리를 전다든가 이렇게 또 어떻게 다쳐가지고 했다든가 다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쳐가지고 이게 그 몸에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심근경색, 당뇨, 암, 고혈압 이렇게 좀 중요한 성인병들이 거의 잘 안 걸린답니다. 이유는요? 저도 이유는 모르는데 이제 풀이하는 걸 보면은 그 학자들이 신은 공평하다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 썼어요. 아픔이 있으니까. 네. 그럼 몸이 그렇게 아프기 때문에 그 대신 그러한 성인병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겉으로 멀쩡한 사람이 성인병에 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맞는 말인지는 어떤지 모르는데 저는 제 몸에 상처가 있어요. 제 몸에 상처가 있는데 그게 걸어다니는데 불편한 그런 건 느끼진 않지만 몸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을 그 글을 읽고 나가지고 나는 그래도 성인병에 안 걸릴 거야. 그러고 있어요. 어쨌든 이 인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근데 이 인이라고 하는 건 뭐죠? 입자죠. 이는 입자예요. 알갱이에요. 알갱인데 모든 사물은 반드시 이 알갱이로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밝혀진 모든 것은 보면 모든 사물은 다 알갱이로 되어 있어요. 그 알갱이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원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자인데 마다들 원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아톰 원자로 되어 있는데 이 원자를 다시 쪼개고 나면 거기에 양성자니 중성자니 하는 그런 또 이제 알갱이들이 있고 거기 들어가면 또 코크라든가 이런 게 있고 또 거기서 딱 들어가면 다른 게 계속 끼워져 들어가죠.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따지고는 다 알갱이에요. 근데 이 알갱이가 이 세상 다 알갱이로 되어 있네 라고 했는데 여기에 다른 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뭘 얘기하냐면 아니야 세상은 말이야 끈으로 되어 있어. 끈으로 되어 있다고 본 거예요. 이게 연이에요. 연이라고는 실사변에 썼잖아요. 그리고 실사변에 이게 뭐죠? 이거는 코끼리상자는 아닌데요. 이렇게 좀 코끼리상자는 아니고 이게 잘못 썼네요. 요게 이게 그냥 그러니까 끈앞을 이것도 그런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석가래 이런 것도 포함되고 하여간 작은 어떤 물질이에요. 근데 원통형으로 긴 물질이에요. 실처럼. 이걸 묶어가지고 끈이라고 얘기하죠. 세상은 끈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끈이면 파동으로도 볼 수 있지 않나? 파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끈 이론과 맞아떨어지니까. 알갱이하고는 일단 다르잖아요. 알갱이는 다르거든요. 알갱이는 이렇게
뭐 저기 좁쌀알처럼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생겼지만 이거는 끈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게 되면 그 바이올린의 그 음의 파동이 이렇게 마치 실처럼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끈으로 되어 있는 게 맞아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천자문을 하면서 어느 날 이런 가설을 하나 붙였어요. 제가 이건 원래 물리학이라고는 과학의 가설을 시작하기 때문에 가설이라고 들어보셨죠? 가설을 내세워가지고 그 가설이 나중에 많은 어떤 그런 학자들이 그걸 증명해내는 거예요. 증명해내서 그게 증명이 되면 그것은 가설이 진짜 물리가 되는 거고, 그게 안 됐을 때 이건 그냥 폐기 처벌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봤을 때 세상은 말이야 마디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마디. 세상은 마디로 되어 있는 거예요. 끈인 줄 아는데 끈 그 자체가 다 매듭이 있어요. 마디가 이어지긴 이어졌는데 다 매듭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도 이게 보면 다 뼈 하나로 되어 있는 거지만 그 뼈와 뼈 사이가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만약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안 굽혀지죠. 이게 당연히 굽혀지지 않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마디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마디 가설을 재작년에 그 천자문을 쓰면서 마디 가설을 내세웠죠. 마디 가설. 근데 세상은 마디로 되어 있다는 생각을 저는 지금도 많이 합니다. 이 알갱이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끈이라고 하는데 끈 그 자체도 그냥 쫙 이어진 게 아니라 그 중간중간 계속 정말 짧지만 그 간격이 정말 짧지만 나누에다가 짧진 하지만 그 짧은 그 거리가 다 마디로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냥 저 혼자 한 가설이기 때문에 아직 어떤 그 물리학자들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세상은 마디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요 마디를 얘기할 때 비로소 파동의 이야기와 입자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은 마디로 되어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마디로 되어 있을 때는 뭐가 얘기가 돼요. 입자가 약간 길긴 하거나 동그랗게 하더라도 입자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통일장에서 마찬가지로 끈이나 파동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설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디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인과 연이라는 걸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인과 연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죠?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풀려고 했던 중력장이라든가 전자기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강한 핵력이라든가 강한 약한 핵력 같은 것들이 다 이 자연을 움직이는 그런 모든 힘들이 마디 속에는 다 저는 포함된다고 봐요. 아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마 적어도 아인슈타인이 이 인연설을 제대로만 알았다면, 그냥 우리 초기 불교사는 인연이 아니고 정말 대승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화엄에서 얘기하는 인연설을 그가 이해했더라면 그는 분명히 자기가 평생 수건이었던 통일장 이론을 보고 왔을 거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대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말 소중한 거예요. 정말 소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천자문당 대라고 했을 때 네 가지 가장 큰 대가 뭐냐? 지수학풍이죠.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러브록이라고 하는 사람은 러브록이라는 사람은 아직 살아있어요. 이분이 나이가 지금 90, 거의 100세에 가까우셨는데 살아계셨는데, 그분이 1977년도에 1972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가이아 이론을 내세웠고 1979년도인가 8년도에 다시 이 가이아 이론을 다시 확대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 지구 자체가 살아있다고 하는 어떤 그러한 가설을 내세운 양반인데, 그분이 얘기한 것도 결국은 이 우주는 뭘로 되어 있냐, 지구라고 하는 건, 특히 지구라고 하는 건 뭘로 되어 있냐, 결국은 암석권, 그 다음에
물권, 그 다음에 대기권. 이런 걸로 되어 있다는데, 그게 따지고 에너지권 것도 되는데, 그 따지고 뭐죠? 그게 지수, 화풍 네 가지예요. 불교에서는 지수, 화풍과 같아요. 근데 지수, 화풍 네 가지 가지고는 어떻게, 지금까지 알려진 그러한 112가지의 그런 모든 원소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라고 하지만, 그 112가지는